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무등산 정상 방공포병부대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전 대상지 선정과 정상 복원 방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2023년 하반기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곳으로 이전하느냐입니다. 광주시가 이전 대상 후보지로 군공항을 직접 언급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입장문을 내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도 없었을 뿐더러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부지 내로 방공포대 이전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2번 이전시켜서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무등산 정상부를 복원할지도 난제입니다. 완전 복원을 위해 출입을 막고 절대 보존 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복원하기 전에 이런 상시 개방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상은 전 세계 어디 국립공원에도 거기는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등산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복원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016년도에 할 때는 한 13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복원비만. 그런데 또 이제 이미 6년이 지난 이 시기에 또 복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사실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방공포대의 점용, 사용 허가는 내년 12월까지.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여정이 본격화하면서 묵혀있던 과제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행정, 관광, 상품 콘텐츠들을 한 곳에서 선보이는 KBC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많은 관심 속에 열리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콘텐츠 소개와 함께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풍성한 내용의 강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부스별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지역 콘텐츠들이 소개됩니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 상품과 관광 콘텐츠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목포 W쇼 해상쇼를 하고 있어요. 12월 24일, 31일 날 W쇼 드론쇼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는 전시와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 모습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트렌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거나 지역 맞춤형 행정 사례들을 분석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대도시는 조금씩 붕괴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붕괴는 무슨 이야기냐면 근무 환경에서 재택근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원격 근무 같은 게 늘어나면서 집에서 근무를 많이 하죠. 지역 콘텐츠들의 잠재력과 가치를 살펴보는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오는 2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달빛 동맹을 위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광주시청을 찾아 대구와 광주가 동서 협력을 하자고 했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위기의 대구,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책도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구는 섬유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섬유가 몰락하기 시작한 지가 30년가량 됐어요. 그러면 대구가 산업 구조를 재편을 해야 돼요. 다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바꾸지 못하고 30년 동안 머뭇거리다가 대구가 지금 GRDP가 전국의 꼴찌죠. 광주가 15이고 대구가 17입니다. 그래 돼 있으니까 과거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찾으려면 우선 공공기관을 혁신을 해야 되고 공공기관이 혁신이 돼야지 시민들에게 이제 같이 대구시를 살리자고 호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 50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한 5달 전부터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정부 여당대 의견 조율은 지난 화요일에 끝났습니다. 대통령실하고 각 부처하고 전부 조정이 끝났어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끝났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의견 조율은 끝났고, 그러면 민주당의 이제 결정만 남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다급한 게 광주의 통합신공 군공항 이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제의를 했어요. 광주 군공항 이전 우리가 도와준다. 같이 통과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도 민주당 도와주고, 그게 제대로 된 정치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 국가 경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지혜를 늘 이제 우리가 단련하고 습득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영의 기회는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18은 대한민국 4.19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한거하셨던 분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자고 국가 공로자들입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전남 고흥군의 유경놀이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 약 2만 6천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 오늘 낮 12시부터 36시간 동안 전남 지역 오리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단지 석유화학업체의 물류 차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철강 제품 등이 내부에 적체돼 일부 물량만 선박을 이용해 운송하고 야적장 부지와 제품 보관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LG화학과 GS칼텍스 등은 석유화학 제품 특성상 탱크로리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한데 파업 여파로 제품이 사흘째 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미역 찌꺼기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포럼이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고흥군 문화회관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바다에 버리는 부산물을 산업적 측면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남은 국내 해조류의 90%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다시마류는 97%, 미역류는 94%를 생산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역을 채취하고 남은 뿌리줄기는 수거 비용 문제로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고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와 순천 영상 2도, 나주 장성 영하 1도, 목포 영상 3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월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민영방송 특별대담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이전 기업의 지방세와 국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며 2024년쯤 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민방 특별대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듣는다는 내일 오후 1시 10분 방송됩니다.